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22년 선고 2017-26319의 판결을 소재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010년 개정 노조법으로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것보다 일단 배타적 교섭권이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의 복수가 있을 경우에 단체 교섭을 위해서는 창구 단일화가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창구 단일화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그 이제 인정이 된 노동조합은 스스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타적 교섭제도 하에서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실제로 스스로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반면으로, 그 이면으로 공정대표 의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2010년에 입법에서 이제 공정대표 의무 등이라는 표절을 가진 조문을 갖고 들어왔죠. 사실은 이 공정대표 의무의 고향은 미국 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실정법상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거죠. Duty of Fair Represent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양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배타적 교섭제도가 인정이 되면 해당 노동조합에 이제 실제로 소속된 조합원이 아니거나 또는 다른 노동조합도 그런 배타적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이 구속이 돼 버리잖아요. 내가 스스로 안 한 교섭에 구속이 되어 버리니, 그러한 효력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섭을 하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그 다른 노동조합이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공리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공정대표 의무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 얘기가 나올 거고, 한편 이제 이런 게 이제 단체 교섭이라는 거와 단체 협약이라는 게 하나로 묶이는데, 그럼 공정 대표 의무라는 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일련의 과정이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사용자랑 교섭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공정 대표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자체의 내용에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공정대표 의무가 일련의 과정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 적용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인 건데, 협약의 내용이나 협약의 이행이 아니라 그 앞 단계, 즉 단체 교섭이라는 사실행위를, 사실상의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과연 소수노조나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절차적인 공정대표 의무를 지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단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랑 노동조합 간의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의 규약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받는, 뭐 찬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이 될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들한테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소수 노조의 조합원들한테는 그걸 거치지 않았어요. 일견 차별적이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냐가 다투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송의 이제 표절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소수노조가 원했던 거는 단체 협약 무효 확인 더하기 손해배상 두 가지인데, 협약 무효 확인이 인정이 안 됐다라는데, 그게 이제 어떤 취지인지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판결의 맥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조문 확인하시면, 이게 2010년 개정으로 도입되어서 11년에 시행된 노조법 29조 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맥락을 보면 2010년 개정 당시에 이제 복수노조의 허용과 바터를 해가지고 이 이제 창구 단일화 제도가 들어온 거죠. 취지는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조문상으로 하나 앞조문인데, 29조 2항이 신설되면서 이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어떠한 권한이 있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복수노조 모두에 대해서 또 그 조합원에 대해서 사용자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그 자신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도 대표할 수 있는 권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정의 권한을 갖게 돼요. 이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정대표 의무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을 대표하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협약 체결이 타인한테 부당하면 안 되겠죠. 그 부당하면 안 된다라는 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 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등자가 붙은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래 미국에서의 공정대표 의무는 노동조합이 이제 조합원들에게 지는 거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들어오면서 공정대표 의무의 그 수규자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둘 다 들어가면 좀 어색하긴 하죠. 사용자가 그 소수 노조를 대표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중립 유지 의무 정도일 텐데 여하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입법이 들어오면서 좀 어색한 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여간 한국 맥락에서는 공정대표 의무 등이라는 표제 하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 안 된다. 사실 이 표현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차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 없는 불이익 취급인 거거든요. 보통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한 취급하지 않는다가 보통 차별 관련된 법문의 표현인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 아니 된다는 말은 뒤집어 읽으면 차별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사실 차별과 관련된 보통의 이제 표현 방법이랑은 되게 어색하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이익하게 취급해서 안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그러니까 법이 좀 급하게 만들어졌어. 2010년에 이런 그러니까 여하간 그런 상태인 거고 이제 언급한 것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라는 것은 개별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다수의 교섭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제로 해서 노동조합의 갈등이나 교섭 비용 증가, 사용자의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물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노조가 허용됐다고 해서 논리필연적으로 창구 단일화가 도입돼야 되는 건 아닌데 이 당시에 이제 입법 과정에서 사실은 그 앞단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거 관련되어서 그 전에 있던 법의 부칙 조항에 창구 단일화 얘기를 두고 있었거든요. 부대결의로. 그게 지금 들어온 거라서 이건 입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하간 이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창구 단일화가 코어가 아니라 벤타적 교섭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 33조 1항이 단체 교섭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걸 어떻게 정당화해야 될까? 좀 위헌적이잖아요. 전 사실 한국처럼 헌법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 명문으로 있는 체계 내에서 이러한 그 창구 단일화 제도가 만연히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어요. 좀 위헌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2018년 이 판결 말고 이 앞단의 공정대표 의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법원 판시한 사건에서 뭐라고 했냐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공정대표 의무라는 것은 교섭대표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은 모든 참여 노조 및 조합원에게 미친다. 왜 그럴까요? 아까 보았던 조문 29조 2항에 있는 거죠. 이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소수노조의 단체 교섭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공정대표 의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소수노동조합의 이제 보호를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공정대표 의무라는 게 없으면 아마 이거 없이 만들어진 창구단이라는 위헌이라고 헌재도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위헌성을 좀 이제 탈각시키고 희석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공정대표 의무의 적용 범위는 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교섭과정 준수되어야 되고 따라서 절차적으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정말로 사실상의 교섭이라고만 이해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 협약에 있는 뭐 고충 처리의 절차라든가 하는 협약을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모두를 단체 교섭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 그러면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정말로 협약을 만들기 위한 사실상의 바게닝만 교섭이 아니라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들도 사용자 노동조합 간에 이제 공동으로 행위를 하는 거니까 단체 교섭이라고 이해하는 맥락이 있으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이해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실제로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교섭 과정, 협약의 내용, 그 협약의 이행이라는 일련의 사이클 내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한편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 판결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하는지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내가 무슨 교섭하고 있어? 교섭의 의안이나 교섭 과정을 알려줘야 되겠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알려만 주면 통지잖아. 그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게 히어링 청취할 필요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교섭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교섭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을 누락하거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량행위라고 전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량의 일탈남용, 재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원래는 사법 통제를 하기 잘 안 한다라는 측면에 나오는 건데,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방식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정법 영역에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순간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재량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가 위법성의 판단이 그런 재량의 일탈남용이라 그런다면은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허들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은 적법하다라는 판단으로 가까이 가게 되겠죠.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조를 차별한 경우에 하나의 위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겠다라는 판시인 거죠. 저는 사실 여기에 잘 동의가 안 되긴 해요. 여하 근데 판례니까. 그러면 이제 요지 보기 전에 이 판결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창구 단위를 통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지정되었어요. 교대노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자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 시 가결 체결하였다. 사실 뭐 90년대 나왔던 판결 중에서는 단체 협약 관련 인준 투표가 무효다라고 나온 판결도 존재하는데, 최근의 경향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인준 투표라고 하는 건 여전히 판례가 변경이 안 됐습니다만, 단체 협약에 앞서서 대표자의 어떤 단체 협약 체결 권한에 대한 절차적 통제라는 것들은 좀 널리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한 건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한테는 찬반 투표를 했는데 소속 노조에 대한테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소속 노조는 차별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법원에 이렇게 체결된 단체 협약 자체에 무효를 구하는 소와 더 나아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판결은 대표 노조가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 위반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드는데 이것 좀 기억을 해도, 첫 번째는 아까 보았던 노조법 29조 2항에 따라 대표 노조는 법률상 협약 체결권을 전속적으로 보유한다. 창구 단일화 제도가 들어오면서 노조법 29조 2항이 신설되면서 그런 조항이 생겼죠. 그 다음에 찬반 투표는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노조법은 쟁의 찬반 투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조항에서는 소수 노조를 포함해 찬반 투표하라고 쓰고 있으나 잠정 합의원 투표에 대해서는 절차나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런 판단을 했는데, 사실 뒤에 설명을 할 텐데 이후에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위헌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4명의 헌재재판관들이 이 판결의 내용을 콕 집어서 이제 그 창구 단일화 제도가 공정대표 현행 공정대표 의무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요. 사실 대법원에서 한 판결을 이제 헌재에서 직접 거론해가면서 그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흔히 있는 판결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이 있는 판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넘어가 볼게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노조법에 의하면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단체 교섭 요구할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이 병존할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해야 된다. 배타적 교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 이제 이 취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 교섭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반면으로, 그 이면으로 이런 창구 단일 제도에서 교대노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단체 교섭 행사할 수 없다. 헌법 33조에도 불구하고 소수노조는 자기 스스로 교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노가 되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공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에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그리고 교대노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이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즉 직접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29조 2항에 따라 법정으로 대표되는 걸 보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 협약이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에 이런 공대 의무가 없다 그러면 사실 그런 소수노조한테 협약에 적용되는, 남이 체결한 협약에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되게 어려워지겠죠. 한편 이런 공대 의무의 내용은 단체 교섭의 결과물인 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교섭 과정, 그 절차에도 준수돼야 된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단체 협약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대 의무를 절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이 판결에서 인정을 해요. 다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단체 교섭 과정은 동적인 과정이고 실제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법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 점, 이 재량권을 가지는 점을 법원이 인정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량의 일탈남용이란 말이 갖고 나온, 재량이 있으면 어떤 행위가 재량권이 인정되면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 위법통제는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연결되는 건 행정법 시험 공부했을 거잖아요. 그거랑 그대로 같은 논리구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량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교대노의 이런 정보 제공 의무나 의견 수렴 의무, 정보 제공 의견 수렴은 기억을 하세요. 이 표현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교대노가 교섭 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걸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공대 의무 위반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반 사정을 평가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단체 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 평가했을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이다라고 해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을 높여버리는 거야. 뭐 낮추고 높이고는 방향성의 차이인데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편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보았던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의 찬반 투표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조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절차 공개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맥락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드는 게 좀 옹색하긴 해. 세 가지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 옹색한 논증이긴 한데 여하간 기억을 하시자고요. 첫 번째는 이제 노조법 29조 2항 자체에서 뭘 인정을 해요.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전체적으로 대표권을 갖는 단체합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교대노는 소수노조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물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대노의 구약에 이제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건 법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라는 거는 일종의 정관 같은 거잖아요. 구속력의 범위는 해당 사단의 사원들, 멤버십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과 사단 간의 관계인 거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소수노조의 조합원 또는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규약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규약이라는 거의 법원성의 한계가 해당 단체 그 내부에만 있는 거니까.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그 일단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이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 노조법 41조 1항은 창구 단일화 절차엔 참여 노조 전부에 대해 쟁의 찬반에 대해서 모두 함께하라고 쓰고 있지만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옹색한 게 뭐냐면 규약에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규약에 이런 걸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어떤 자치 권한이 있는데 조합 자치가 있는데 그걸 사전에 법에서 이런 거를 하라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소수노조에게 이런 그 참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게 차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여하간 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판결이 하지만 이제 수업 목적상으로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의견이 기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조합원의 찬반을 묻는 절차는 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특정 노조의 규약의 문제이다. 세 번째로 쟁의 찬반 투표와 달리 쟁의 찬반 투표에 소수 노조를 포함한 전체적인 그 찬반 투표를 규정한 것과 달리 이러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그런 걸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법원이 제시하는 논증이에요. 이제 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헌법재판소의 24년 6월 선고된 결정을 좀 볼게요. 이 결정에 앞서서 원래 이 제도가 처음 들어오고 2012년인가? 에도 헌법재판소의 위원 소청이 갔는데 그때는 전원 일치로 이게 합헌이라고 나왔는데 10여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편 문영배 재판관님, 또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던 김경 재판관님 등 4명의 그 반대 의견으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아까 우리가 봤던 얘기를 해요. 대법원은 절차 공정 대표 의무 구체화하면서 이제 방금 본 판결인 거잖아요. 어, 이제 소수 노조에게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찬반 의사를 고려하여 잠정 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공동대표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가 지금 본 판결의 요지죠. 그 논거로 뭐 이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보 제공 의무나 단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적인 것에 그칠 수 있어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 동의합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잠정 합의안이 아까 기속되는 건 아니다. 기속되는 거 아닌 건 맞지만 하지만 그거 위반할 경우에 손해배상 인정된다는 판결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걸 갖고 오면서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단체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의 총회의 찬반 투표를 거칠 때에도 그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소수 노조 입장으로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참여 수단이 막혀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이 이렇게 단체 교섭 및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소수노조의 스스로의 의사를 반영시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소수 반대 의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합헌으로 나왔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쓴 4명의 재판관들은 현행 노조법 29조의 4가 정한 공대 의무만으로 소수노조의 단체 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물론 이제 이 판결에서도 합헌이 나왔고 반대 의견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년 대법원 판결에서의 태도가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논증은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헌재 결정문 반대 의견을 좀 봤습니다. 사례 문제를 풀어볼게요. 23년 팔모에 나왔던 문제인 건데 B회사는 500명 사용하여 타이어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10년의 유일 노조가 있었는데 이제 20년에 단협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에 20년 8월에 전국 단위의 C지부가 설립되었다. 지금 뭐가 된 거야? 20년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된 거죠. 협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단협을 요구했고 이 단협 요구하면 이제 이런 복수노조 상황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요구하면 사용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요. 그러면 그걸 본 노동조합들이 사용자한테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공고해. 우리 회사에 이 사업장의 노조는 2개야, 3개야. 그러면 그 공고에 참여 노동자들 간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합의해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머릿수를 따져봐요. 누가 더 많냐, 과반수 이상이 되냐. 세 번째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드는 절차를 가요. 이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하나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아니라 미국은 전체 근로자인데 한국은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그런 창구 단일화 절차에 개입한 신청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들을 모두 대표해요. 여하간 이 비노동조합의 교대는 확정되었다. 일련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대노가 됐어요. 그랬더니 교대노가 뭐 하냐면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C집 소수노조에게 지부 조합원에게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나이스한 교대노예요. 뭐 실제 현실에서는 뭐 법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단체 협약에 체결된 사실도 안 알려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절차에 대한 공동대표 의무가 잘 준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설문의 모습에서 C 지부에 그러니까 소수노조의 조합원들한테 설문하겠다 협조해달라고 하고 대표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C 지부에게 설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소식지를 만들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식당에 비치하고 잠정 합의안 마련되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요 정도의 사실관계면은 교대노는 사실 제가 편하게 말하면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로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거는 꽤 많이 한 상태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야지 이 판례의 취지대로 위법이 아니다. 라는 거가 좀 쓰기 용이해지지 이 정도까지 안 했다 그러면은 답안 쓸 때 되게 모호해져요. 이게 진짜 그 절차적 공동대표 의무를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고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당부당의 판단으로 넘어가면 답안지가 정답이라는 걸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 정도 보인 거는 어디다 쓰라고 낸 걸까요? 재량의 일탈 남용을 고려할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일탈 남용이 안 된다라고 쓰라고 낸 문제. 이 문제는 한편 비규약에 따라 비노조 조합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거쳤다. 그런데 C지부는 비노동조합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C지부 조합원에게 배제한 것은 공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C지부의 주장은 타당한가? 답안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문제의 제기. 이 사안은 복수노조 사안에서 비노동 교대노가 사용자의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안을 마련하고 비노조의 조합원만 대상으로 찬반 투표 실시한 경우에 이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을 배제한 것이 공대의무 위반이지가 쟁점이다. 다이렉트하죠. 스트레이트하죠.
관련 법리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창구 단일화는 이제 복수노조가 해금되면서 교섭 절차를 효율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런 배타적 교섭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제한된단 말이죠. 따라서 소수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대표 의무가 부과되었다. 공정대표 의무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교대노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수노조에게 미치는 걸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적용 범위는 결과뿐 아니라 교섭 과정 절차에도 준수돼야 된다. 따라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이를 위해 이제 구체적으로 단체 교섭 및 협약에 대해서 정보 제공 의견 수렴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편 구체적으로 이전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완벽하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누락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라고 평가돼야 된다라는 거고 한편 이제 잠정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본 세 가지 논거를 녹여 쓰세요. 대표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속적으로 보유한다. 노조법 29조 2항. 단체협약 체결 여부는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이고 재량권이 인정된다. 소수노조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노조가 그 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 실시하더라도 이것은 해당 노조의 규약에 따른 내부 민주적 절차일 뿐이고 소수 노조의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적 공동대표 의무 위반할 수 없다. 이게 판례의 취지를 좀 요약한 내용이에요. 사안을 포섭해 봅시다. 결국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 문제일 텐데 비노동조합은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대표자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소시정체로 공지 누구나도 볼 수 있게 공지하고 합의안 마련자도 통보했다. 방금 본 것처럼 이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이행한 걸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거. 이는 절차적 공동대표를 실질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보는 거고 찬반 투표는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찬반 투표는 비노조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법률상 소수노조의 조합원 참여시킬 의무가 부과된 절차는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봅시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 전반에서 시의 지부를 배제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보 제공 의견 수렴을 적정히 수행하였다. 또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이제 비노동조합의 내부 절차에 불과하므로 시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재량 일탈남용 또는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해요. 판례의 입장이고 제가 물론 이 판례의 입장에 좀 부정적인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 사실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게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실관계 사안의 사실관계에선 비노동조합 교대노가 꽤 열심히 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건 답안을 풀 때 고민에 빠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작성하면 비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했으므로 공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잠정 투표 반대는 찬반 투표는 내부적인 절차로서 C 지부 조합원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하더라도 공대 의무 볼 수 없다. 결국 C 지부에 준 이유 없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문제. 사실 제가 다른 이제 영상과 달리 중간에 이제 헌재 소수 의견, 반대 의견까지 갖고 와서 이 판결을 좀 이야기한 이유는 공정대표 의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너무 이제 엄격히 잡아버리면은 아까 헌재 반대 의견이 말한 것처럼 이제 헌법상의 단체 교섭권이라는 걸 직접 갖고 있는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부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더 나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이 창구 단일화라는 거라기보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랑 좀 양상이 다른데
뭐 복수노조 문제가 아닌 미국에서는 사실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교섭단위 내에서 선거, 일렉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정법 보게 되면은 이제 노동조합을 단체 교섭 끝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투표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어요. 뭐 호주도 비슷한 약간 양상이 다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타적 교섭 제도라는 게 좀 더 합헌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꽤 많기도 하고 일단 그거는 그냥 학문적인 얘기인 거고 이 판결의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대로 숙지하시고 문제에 대응하시는 편이 유익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